사적 친분이 없으면 그냥 직책으로 부릅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과 친분이 있으면 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칼럼에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친분이 없을 때는 조은영 구단 이렇게 부르다가 친분이 생기면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는 습관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습관은 글을 통해서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분조차 없는 이재명 지사를 김만배 씨가 그 혹은 그분이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둘러싸고 곽설, 홍설, 김설 등이 돌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늘 자주 보이는 얼굴들인데요. 달갑지도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사실은 이 명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를 했는데 전방을 향해서 던진 수류탄이 참 안에서 터진 격이죠. 소위 50억 클럽 명단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천문학적 금액인 50억을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나 널리 알려져서요.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가 하나 근래에 들어왔어요. 지난 2013년 6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국 방문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그중에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곽 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김 회장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소개로 김 회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김 회장이 중국 방문 당시에 진 신세를 갚았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곽수석을 청와대에 청구한 이가 바로 최순실이라는 건데요. 초기 대장동 사건에서 등장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변호인 박영수, 수사검사 윤석열입니다. 대장동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때 둘이서 사건을 축소해 덮었다. 이런 설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이 박영수와 윤석열을 연결한 고리가 또 김만배 씨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몸통이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곽상도 패밀리가 바로 그분이라고 아까 백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패밀리 가운데 그분이 있다는 거죠. 수사는 여기 집중돼야 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자들에게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범인도 모두 다 저쪽에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도대체 김만배가 챙겨야 할 곽상도 패밀리는 누군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입니다. 수사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격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쪽, 그쪽에 범인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지사님은 아무리 봐도 그분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랬으면 곽상도 이런 분한테 돈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장동 사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저 스크린에 보이는 청렴 EX 마련하셨죠? 네. 그래서 그분일 수가 없는 거죠. 돈 받은 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인이고 또 돈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가 그분인 겁니다. 지사님, 지난 9일에 지금 보시는 저 청렴 위반 서약,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직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하는 게 좋겠다고 성남시 지금 권고하셨죠? 네. 예, 배당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시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법률적으로, 미배당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요? 미배당된 게 있으면 성남의 뜰에서 투자자에게 지급을 안 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가압류 조치 같은 걸 해서 저는 자금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과 관련해서 좀 추가하면, 이게 실제로는 한 번도 이런 게 실행된 일이 없는데, 청렴서약을 하고 청렴서약을 어기면 협약을 해제한다. 이게 실제로 실행된 예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넘어갔겠죠. 근데 저는 이걸 사실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당시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대상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게 됐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부패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이 공문을 만들어서 성남 야밤에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법 이론적으로 기존의 협약 얼마를 나눈다, 이게 전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머지 개발 이익은 성남의 뜰이 50% 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뜰에 다 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남시 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만 하면 전부 환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돈을 다 딴 데 써버렸다면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신용불량이 되겠죠. 왜 돌려주지 않고 딴 데로 은내겠다면. 그리고 그 설계 얘기 자꾸 하시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는 하나은행이 주관사인데 제일 돈도 많이 되고, 거기 참여사들이 금융기관인데 돈은 당신들이 다 되고, 왜 그 안에서 이익 배분을 1% 또는 6%에게 이렇게 몰아줬냐를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하나은행에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불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민간이 이득을 가졌다면 그것을 다 환수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야가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대구 달서구 병의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세요. 지금 돈다발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저 돈다발은 아까 제 시간에서 제대로 못했는데, 불과 열흘 전에 우리 공익제보한 박철민이가 제가 친표를 전화하고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 이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5만 원과 1만짜리 현금 뭉치 5천만 원을 코마트레이드 본사 앞에서 이 지사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 가방은 은시의 그 화장품 가방이라까지 진술하고 있어요. 그 장모 씨는 5만 원권과 1만 원짜리에서 1억 원입니다.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진술하고,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사의 측근 계좌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일현 의원님과 그 이모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그 본말에 호도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에 나오듯이 이재명 지사는 여기 국제 마피아파에서 보스라고 불러요, 보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씨가 의리를 뭐 딴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씨가 그 마피아파의 총두목이 아니에요. 중간급에 불과하고 여기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는 맞고, 여기에 박철민이가 가까운 맨 같은 조직원이면서도 밑에 있어요. 박철민이가 지금 양심선언을 하고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수사팀이 강압 수사를 해서 얻어냈던 것을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의기에 차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까 제 김도읍 위원님 그대로입니다. 진술서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가족 문제하고. 셋줄빨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렇게도 얻고 싶었던 그것을 지금 제보한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공익 제보로. 제가 그 진술서가 그냥 사본이 아니고 확인된 바로 원본 진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글쎄요, 지난번에는 그걸 뭐 없는 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재명 지사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큰 착각일 수 있다. 사실 큰 위험이 턱 밑에 와 있다. 이걸 인식해야 되고, 제보가 뭐 면책 두건 그러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보한 박철민 측과 변호사 측에서 지금 고발 조치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제대로 된 진술하면 됩니다. 진술하면 되고, 다시 거듭 말하지만 검찰에서 강압했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얻고 싶었던 걸 못 얻었는데 바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이제는 터질 때가 되었다라고 공감되게 돼서 이걸 제보한 것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걸고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지켜보면 압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 박철민 씨란 사람이 그나마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허술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국제 마피아파가 사실 와야 되는 것은 이 박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감화를 받아서 내부 제보를 해서 와해시킵니다. 이거는
바로 여기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도 광수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언증에 걸려서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젊은이로서 새롭게 12년간 했지만 나이가 나 30대 초반이에요. 새롭게 삶을 사고 싶어하는 의기 있는 젊은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장. 자, 아까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